을사늑약. 반발. 제일 먼저 유림들이 경노하여 격렬하게 맞섰다. 먼저 특진관 이근명이 을사오적의 처벌을 주장했고, 비서감경 이우면, 박기양, 사직서 제조 박봉주, 중추원 의장 민종목, 전 비서원 승 윤두병, 의정부 참찬 이상설, 이유승, 박종빈, 이종태, 정홍석, 정명섭, 신성균, 강원영 등이 뒤를 이었다. 최익현은 즉각 상소를 올려 황제인 고종에게 자금성 함락 이후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가 자결한 것을 비유하며 만사가 불여해하면 고종은 명나라 숭정제처럼 순국할 각오도 없냐며 질타했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을 모조리 죽일 것을 청했으며, 아직 외국 공사들이 귀국하지 않았고 고종이 조약에 인준한 바 없으니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며 을사늑약을 백지화할 것을 주장했다. 그 외에 조신과 유생들이 만국공법을 거론하며 오적을 맹렬히 탄핵했고 조약의 무효성을 강변했다. 안병차는 즉각 오적의 머리를 모두 베어 저작거리에 매달 것을 청했으며 전 세계에 을사늑약의 부당성과 허위성을 알리는 성명을 발표할 것을 청했다. 이에 고종은 그대의 말이 공분에서 나온 것임을 안다. 그 충정을 이해한다. 라고만 할 뿐 별다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토가 고종을 아련하던 11월 28일 시종부 무관장 민영환이 두 차례 상소했다. 이에 고종은 이미 여러 번 치교하였으니 이해해야 할 것인데 왜 이렇게까지 번거롭게 구는가? 경들의 충성스러운 말을 왜 모르겠는가? 속히 물러가라며 이를 물리쳤다. 다음 날 이토가 한국을 떠났다. 그 다음 날 민영환이 자결했다. 1905년 11월 28일, 30일, 12월 1일 고종실록. 갑신정변으로 처형된 홍영식의 형인 홍만식도 독약을 먹고 목숨을 끊어 항거했다. 주야를 가리지 않고 며칠 계속된 대신들의 복합상소에 대하여 고종 황제는 주동자라 할 수 있는 조병세와 이근명에게 상소의 내용에 대해 참작하여 헤아린 바가 있다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조병세, 이근명 등이 뜻을 굽히지 않자 고종은 죄인을 도성 밖으로 추방하여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형벌인 문외 출송을 시키도록 명하였다. 결국 조병세의 활동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 헌병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다. 12월 1일 조병세는 아편을 먹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상소운동을 통하여 현실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다. 이미 일제의 간섭 속에서 대신과 관리의 임명조차 자신의 뜻대로 할 수 없었던 고종 황제가 을사늑약 무효화를 선언하고 자의적으로 조약 체결에 동의한 대신들을 처벌한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전현직 관리들과 유생들이 상소문을 올릴 때마다 소극적인 반응을 표시할 수밖에 없었다. 고종 역시 상소운동이 일어났을 때 한편으로는 조약 체결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상소의 내용과 같이 열강의 협력으로 일제의 불법적인 압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었다. 이후 학부지사 이상철, 평양진의대 상등병 김봉학, 경영관 송병선이 잇따라 자결했고 나철, 오기호 등이 암살단을 결성하여 처단에 나섰다. 기산도는 이근택의 집에 잠입하여 그를 난자했으나 이근택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나철이 지휘하는 암살단의 권중현 저격이 있었으나 실패했다. 전 참판 민종식이 일으킨 의병은 홍주성을 점령하고 열흘이나 버티면서 격렬히 저항했고 그 외에 전국에서 을사의병이 일어나서 항거했다. 조약에 분개하여 장지연은 황성신문에 시일 야방성 대곡을 발표하였고 장지연은 이후 대명률에 따라 태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나중에 변절하여 조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의 주필로서 친일 성향의 글들을 게재했다. 일부는 변절한 이유를 두고 국가가 망해가는데 탄식을 하여도 그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은 없고 오히려 처벌만 하니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그랬다고 하기도 한다. 제2기 의병인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이후 몇 년간은 사실상 전쟁터였다고 봐도 무방하다. 고종은 양반 의병장들에게 밀지와 군자금을 보냈으며 거병하지 않은 유생들에게도 거병을 촉구하며 사실상 일본에 맞섰다. 정미 7조약에 의한 고종 퇴위 및 대한제국 군대해상과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무참한 학살을 거친 뒤 조선은 일본에 강제로 합병당했다. 을사늑약을 저지하지 못했을 때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충격이 커서인지 오히려 경술국치의 파장은 을사늑약 때만 못했다고 한다. 조약이 무효임을 주장하기 위해서 고종은 헤이그 국제회의장에 3명의 특사를 파견하였으나 일제의 방해 공작과 열강의 무관심에 막혀 무의로 돌아갔고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제는 이완용을 앞세워 헤이그 특사 사건 등을 구실로 일본 제국은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고종의 폐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이 조약에 체결됨으로써 대한제국은 청나라의 보호국이 아닌 일본 제국의 보호국으로 전락했다. 이런 여러 정황으로 볼 때 이미 비실비실하던 대한제국의 결정타를 날린 사건은 바로 이 조약의 체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외교권 상실이란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따져볼 때 이 조약이 체결된 그 순간 대한제국은 사실상 망한 것이나 다름없다. 아니, 이미 1904년 한일의정서를 체결한 당시 망한 거고 러일 전쟁과 포츠머스 조약 이후 을사늑약은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다고도 본다. 여하간 1905년 12월에서 1910년 8월까지의 기간을 일제통치기간에 합쳐서 일제통치 40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 1906년 영국 런던 트리뷴의 더글러스 스토리 기자에게 국세가 찍힌 을사조약 무효 문서라는 게 보내져 보도되었고 이것이 대한매일신보에 인용되어 다시 보도되었다. 고종이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되었던 내용이다. 1. 1905년 11월 17일 일본의 사신과 박제순이 체결한 조약 5개 조는 황제께서 인정하고 윤허하신 바 없으며 또한 친히 국세를 찍지도 않으셨다. 2. 황제께서는 이 조약을 일본이 멋대로 공포하는 것을 반대하신다. 3. 황제께서는 독립적인 군주권을 조금도 다른 나라에 양요하시지 않는다. 4. 일본의 외교권에 대한 억지 조약도 근거가 없는데 내정상에 단 한 건이라도 어찌 이러한 조약을 인준하겠는가. 5. 황제께서는 통감이 한국에 와서 주재함을 허가하지 않으시고 황실의 권한을 조금도 외국인이 멋대로 행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신다. 6. 황제께서는 세계 각국이 한국의 외교를 이전과 같이 보호해 줄 것을 원하며 그 기한은 5년으로 정하기를 바란다. 광무 10년 1월 29일. 이것이 진실인지 위조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물론 이미 일본의 영향 아래 있던 한국 정부에서는 즉각 이에 반박하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였다. 번역. 치커 및 칙서를 받아 게재함. 경효전사승 박용국 1월 7일. 관립 한성일어학교 부교관 박종훈 1월 15일. 광고. 영국인이 발간하는 한문 대한매일신보 및 코리아 데일리 뉴스가 이번 달 16일 발간한 지면에 대한국 황제께서 광무 9년 11월 17일에 체결한 한일 협약을 처음부터 인허하지 않으시고 국세를 친히 찍지도 않으셨다는 조목 6개를 열거 게재하고 작년 1월에 런던타임즈 기자 더글러스 스토리 씨에게 부여하신 친서라 일컬었다. 하지만 우리 대왕제 폐하께서는 이러한 친서를 처음부터 써준 바도 없으실 뿐 아니라 해당 협약이 체결된 이후 양국 관계의 사정을 통찰하오셔 깊은 관계가 나날이 친밀함을 알고 계시거늘 어찌 불량한 몰입에 이런 방자한 무망이 이렇게 심각함을 허락하겠는가. 이는 양국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고 모함하고자 날조한 허위 문서임을 여기에 특별히 광고한다. 광무 11년 1월 19일. 의정부.